곱상하게 생겼네. 대령이 빈정거리며 한수진의 턱끝을 손가락으로 들어올렸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한 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군 장교에게 던진 노골적인 희롱이었죠. 주위의 영관급 장교들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했고 군납업체 사장들은 애써 모른 척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수진은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가 외투를 벗어던졌을 때 비릿한 미소를 짓던 자들의 표정은 공포로 얼어붙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나 저녁 메뉴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그 일상에 기분 좋은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주관의 방산협력회의가 마무리된 시각은 해가 완전히 저문 8시였습니다. 무거운 회의실 문을 나선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홀에 모여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눴고 자연스럽게 예약해둔 논현동의 고급 횟집으로 이동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딱딱했던 공기는 순식간에 유흥을 기대하는 들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한수진은 그 들뜬 무리 뒤편에 조용히 합류했습니다. 짙은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그녀는 어디서나 볼 법한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였습니다. 옅은 화장에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장신구 하나 없는 수수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코트 안쪽 주머니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품 안의 물건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습니다. 신분증은 감췄고 직함은 모호하게 둘러댔습니다. 오늘 한수진의 목표는 공기처럼 존재감 없이 그들 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 골목길 깊숙이 자리한 프라이빗한 요정 여팅 스타일의 식당이었습니다. 방산비리 관계자들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화된 보안이 철저하고 폐쇄적인 구조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수진이 룸에 들어서자 이미 테이블 위에는 고급 양주와 안주들이 세팅되어 있었고 차세대 무기도의반이라는 대외비 문건이 술병 옆에 냄비 받침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문과 가장 가까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수진 또한 병풍처럼 조용히 상황을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군납업체 이사들이 깍듯하게 두 손으로 술을 따랐고 군복을 입은 장교들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술을 받았습니다. 수진의 눈길이 그중 유독 비굴하게 구는 한 남자에게 꽂혔습니다. 50대 초반의 박동석. 명함에는 군수지원업체 전무라고 적혀 있었지만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사관학교 선배들에게 줄을 대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동석은 군인들의 은어와 농담을 능수능란하게 받아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때 벽면에 걸린 TV에서 긴급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방산비리 특별수사단 출범이라는 헤드라인이 뜨자 시끌벅적하던 룸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특히 박동석이 마른 침을 삼키며 눈동자를 굴리는 불안한 모습을 수지는 예리하게 포착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육군 대령 정상철이 나타나자마자 좌중은 기립박수라도 칠 기세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하기 바빴죠. 정상철은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지만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특권 의식에 찌든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거드름을 피우며 가장 안쪽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정상철의 차림새를 빠르게 스캔했습니다. 소매 아래로 언뜻 보이는 시계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스 명품이었고 그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만년필조차 평범한 공무원이 쓰기엔 지나치게 화려한 물건이었습니다. 구두 또한 최고급 수제화로 번들거렸습니다. 청렴해야 할 군인의 월급 명세서와는 전혀 매치되지 않는 사치스러운 아이템들이었죠. 박동석이 재빠르게 다가가 정상철의 잔을 채우며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댁으로 보내드린 골프채는 마음에 드셨는지요? 사모님께서도 좋아하셔야 할 텐데. 정상철은 짐짓 근엄한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입꼬리는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어허, 밖에서 사적인 얘기는 삼가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골프채가 단순한 운동기구가 아니라 뇌물을 뜻하는 은어임은 누가 봐도 뻔했습니다.
정상철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외제차 스마트키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습니다. 군용차를 타고 왔어야 할 그가 최고급 세단 키를 내놓는 모습은 위화감을 조성했죠. 그는 좌중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앉은 한수진을 발견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여자는 뭐야? 오늘 물이 왜 이래? 이번에 새로 배정된 한수진 보좌관입니다. 옆에 있던 부하가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정상철은 수진을 기분 나쁜 눈빛으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보좌관? 기생오라비 같은 애들 말고 좀 센스 있는 애를 데려와야지. 딱 봐도 융통성 없게 생겼잖아. 좌중은 대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 모욕을 무표정하게 받아넘기고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그녀의 태도가 심히 거슬렸는지 위스키 병을 들이밀며 잔을 채우려 했다. 신입이 벌써부터 빼는 건가? 이게 다 전통이라고. 마셔. 김수지는 잔을 들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차가운 물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무심하게 반응했다. 박태수의 미간이 꿈틀거렸지만 당장은 참는 눈치였다. 최알바로 보이는 어린 직원이 찌개 뚝배기를 서빙하러 들어왔다. 긴장한 탓인지 뚝배기를 내려놓다 뜨거운 국물이 튀어 그녀의 손목을 덮쳤다. 직원의 얼굴이 고통으로 붉어졌지만 비명을 삼켰다. 박태수가 식탁을 내리쳤다. 야,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고함 소리가 방안을 채웠다. 최 알바는 사색이 되어 쟁반을 꽉 쥐었다. 주변 사람들은 딴청을 피웠다. 누구도 박태수를 말리지 않았고 누구도 최 알바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박동석은 넥타이만 만지작거렸고 장교들은 휴대폰만 쳐다봤다. 김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치셨죠? 그녀는 얼음통에서 얼음을 꺼내 냅킨에 싸서 직원의 손목에 대주었다. 최 알바는 당황하면서도 고마운 눈빛을 보냈다. 붉게 달아오른 피부가 차가운 얼음 덕분에 조금 가라앉았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최 알바가 연신 허리를 굽히자 김수진은 괜찮다는 듯 어깨를 토닥였다. 하지만 그 차분한 표정 뒤에서 김수진의 시선은 날카롭게 좌중을 훑었다. 박태수의 폭언, 박동석의 비겁한 방관, 동료들의 외면, 이 공간의 모든 죄악이 그녀의 뇌리에 박혔다. 자리에 앉은 김수진은 재킷 주머니 속의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숨겨둔 신분증 케이스의 딱딱한 감촉이 느껴졌다. 차갑고 묵직한 증명. 아직은 정체를 밝힐 때가 아니었다. 박태수는 담배를 입에 물며 테이블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이 김수진에게 꽂혔을 때 거기엔 불쾌함과 흥미가 섞여 있었다. 감히 술을 거절하고 직원을 챙기는 꼴이 아니꼬었던 것이다. 저거 한보좌관이라고 했나? 박태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손가락질했다. 경력직이든 뭐든 여기 룰이 있는 거야. 선배가 까라면 까는 거지. 튀지 말고 조신하게 있어. 김수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턱을 당겼을 뿐이다. 하지만 김수진의 눈은 박태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기죽지 않는 그 눈빛에 박태수는 기가 찬 듯 헛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돌렸다. 테이블 위 사업 계획서 옆에는 박태수의 외제차 키가 번쩍였다. 그 곁에는 박동석이 슬그머니 밀어놓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보였다. 봉투 틈으로 상품권 다발 같은 것이 언뜻 보였지만 김수진의 위치에서는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박태수가 박동석의 잔을 채우며 은밀히 속삭였다. 박 사장, 이번 인허가 건 신경 좀 써. 내 라인 타면 뒤탈 없게 해줄 테니까. 아이고, 그럼요. 대령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박동석이 허리를 굽히며 두 손으로 술을 받았다. 두 사람의 눈빛 교환은 이미 공범의 그것이었다. 복도 너머에서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수진은 표정 변화 없이 상황을 주시했다. 감찰부 책임자인 정명호 대령이 로비에서 대기 중이었다. 50대 베테랑인 정명호는 김수진과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였다. 오늘 그는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 신호가 떨어지면 현장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다. 박태수가 다시 목청을 높였다. 요즘 여군들은 기강이 빠졌어. 나 때는 말이야.
신임이 들어오면 커피 타는 것부터 배웠다고. 요즘은 뭐 성인지 감수성이니 뭐니 하면서 상전 노릇을 하려들어. 주변 장교들이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맞장구 쳤다. 김수진은 그 역겨운 소리를 배경음 삼아 물잔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흥분이었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건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김수진만이 홀로 차가웠다. 박태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에 비례해 아랫사람들의 허리는 더 굽어졌다. 업체 임원들은 술을 따르느라 바빴고 장교들은 박자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나 때는 말이야. 박태수가 또다시 지겨운 레퍼토리를 시작했다. 김수진은 그 서두만 듣고도 이어질 헛소리를 짐작했다. 요즘 것들은 군인 정신이 없어. 권리만 찾고 의무는 내팽개친단 말이지. 요즘 젊은 장교들은 근성이 없어. 헝그리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요령만 피우려고 든단 말이야. 이러니 조직 기강이 서겠어? 박태수의 설교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조직에 들어오면 분위기만 흐린다느니 요즘 애들은 상명하복을 모른다느니 하는 캐캐묵은 꼰대 소리가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이어졌습니다. 배석한 군인들은 영혼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강동수 대표를 포함한 외부 용역 업체 사람들은 비위를 맞추느라 입가에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수진은 그들의 비굴한 표정을 스캐너처럼 읽어내렸습니다. 강동수의 굳어버린 입꼬리, 딴청을 피우는 대위, 그리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임원들까지 이들의 성향과 약점을 파악해두면 훗날 협상 테이블에서 유용한 패가 될 터였습니다. 박태수의 불쾌한 시선이 김수진에게 꽂혔습니다. 그는 턱짓으로 김수진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물었죠. 어이, 서 보좌관, 자네 정확한 소속이 어디야? 아까부터 거슬리네. 김수진은 쥐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전략기획실 소속입니다. 전략실? 거긴 엘리트만 간다던데 여자가? 박태수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부관이 급히 설명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 어차피 책상 물림들이 다 똑같지. 눈빛에 도끼가 없어 편견에 사로잡힌 늙은 호랑이 같았습니다. 김수진은 속에서 울컥 치미는 화를 삼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지는 게임이었습니다. 박태수가 맥주잔에 소주를 콸콸 붓더니 김수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거품이 넘쳐 흘러 옷에 튀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받아 원샷이다. 김수진은 잔을 밀어냈습니다. 운전해야 해서 사양하겠습니다. 박태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습니다. 운전, 대리 부르면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건가? 김수진은 대답 없이 물컵에 사이다를 채웠습니다. 술 대신 이걸로 받겠습니다. 박태수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이다? 여기가 유치원 소풍인 줄 아나? 주위 사람들도 눈치를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비굴한 웃음소리가 김수진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최 알바가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서빙하다가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챙그랑 소리가 정적을 깼고 박태수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야, 밥 먹는데 재수없게 숟가락을 떨어뜨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최 알바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재수옴 붙겠네, 진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박태수의 고함에 최 알바는 울음을 터뜨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떨어진 숟가락을 집어들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거나 박태수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김수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냅킨으로 숟가락을 감싸 쥐고 있는 최 알바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김수진은 손수건을 쥐어주며 조용히 위로했습니다. 최 알바는 예상치 못한 친절의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은 최 알바를 밖으로 내보내고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김수진의 눈에 박태수의 의자 밑에 떨어진 쇼핑백이 들어왔습니다. 살짝 벌어진 틈으로 현금 다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강동수의 명함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골프장 회원권으로 추정되는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은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화면에 뜬 알림창에는 입금 완료라는 문구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수진은 머리가 지끈거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백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지만 지금 터뜨리기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박태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폭탄주를 김수진에게 권했습니다. 이건 거절하지 마. 내 정성이야. 김수진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하자 박태수는 표정을 싹 바꾸며 옆에 있던 박동석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네가 대신 마셔. 부하 관리 못한 죄야. 강 사장, 2차 갈 만한 곳 섭외해뒀나? 박동석이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내 보안이 확실한 VIP룸으로 잡아뒀습니다. 아주 조용합니다. 박태수는 그제야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좌중의 분위기가 2차로 이동하기 위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김수진은 빈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억지로 눌러 담았다. 견뎌야 한다는 압박감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밀폐된 룸으로 이동한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했다. 김수진은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챙겨 일어섰다. 박태수의 손목에서 번쩍이는 금장시계가 유난히 거슬리게 빛났다. 그 번들거리는 광택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다. 지옥 같은 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술잔이 몇 순배 더 돌자 박동수의 태도가 눈에 띄게 흐트러졌다. 처음에는 조직의 기강이나 군인 정신 같은 뻔한 훈화 말씀이었지만 취기가 오르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의 흐릿한 눈동자가 김수진을 집요하게 쫓기 시작하더니 대화의 주제가 노골적으로 바뀌었다. 가만 보니 우리서 보좌관, 미모가 상당하구만. 박태수가 술잔을 흔들며 김수진을 끈적하게 훑어내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훑는 그 눈빛은 마치 진열된 상품을 감정하는 듯해 불쾌감을 넘어선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이 정도 외모면 술자리에 대동할 맛이 나지. 기획단 놈들이 좋은 건 자기들만 보려고 숨겨뒀었나? 좌중에서 비굴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몇몇은 딴청을 피우며 술을 들이켰고 양심이 찔린 누군가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정진우는 애꿎은 넥타이만 만지작거릴 뿐 침묵을 지켰다. 비겁한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누구도 제지하지 않았다. 김수진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테이블 아래서 허벅지를 꼬집으며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눌렀고 겉으로는 차분한 가면을 유지했다. 박태수가 몸을 일으켰다. 술기운의 중심을 잃은 듯 휘청거리더니 김수진 쪽으로 다가왔다. 그는 뻔뻔하게도 김수진의 바로 옆 빈 의자를 끌어당겨 털썩 주저앉았다. 숨소리가 들릴 만큼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였다. 그의 팔뚝이 김수진의 팔에 닿을 듯 말 듯 위협적이었다. 분위기 깨게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좀 즐기라니까. 박태수가 역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중얼거렸다. 김수진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박태수의 투박한 손이 이미 그녀의 어깨를 덮쳤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묵직하게 누르는 힘이 실려 있었다. 짧은 몇 초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졌다. 김수진의 온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었다. 특수부대 시절 몸에 밴 살인적인 반사신경이 당장 저 손목을 꺾어버리라고 아우성쳤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그 충동을 억제했다. 대령님 불쾌합니다. 손 거두시죠. 김수진이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명백한 거부 의사였다. 그러나 박철민은 손을 떼기는커녕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녀의 어깨를 더욱 거세게 움켜쥐었다.
까칠하네. 선배가 격려해 주는 건데 사회생활 융통성이 없어서야. 그가 손을 떼는가 싶더니 곧바로 더 대담한 행동을 취했다. 박태수의 손이 김수진의 턱 밑으로 쑥 들어왔다. 검지로 턱을 툭 치며 들어올리는 동작은 명백한 성희롱이었다. 눈빛 봐라, 아주 새끼가 흐르네. 그 모욕적인 언사가 룸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진우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술잔만 만지작거렸다. 다른 장교들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거나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뜨며 비겁하게 상황을 회피했다. 누구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모두가 방관자였다. 김수진의 관자놀이에 푸른 핏줄이 돋아났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를 때릴 정도로 크게 울렸다. 당장이라도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그녀는 군인이라는 신분과 이성을 붙잡고 끓어오르는 사리를 가까스로 삼켰다. 군복 입은 장교로서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김수진이 차분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감정을 배제한 사무적인 말투였으나 날카로운 가시가 있었다. 정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싸늘한 비웃음이 그 자리를 채웠다. 품위? 야, 어디서 새파란 게 선배한테 설교야.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가 탕 하고 테이블을 내려치자 식기들이 요란하게 달그락거렸다. 이래서 여자들은 안 돼. 싹싹하게 분위기 좀 맞추라고 불렀더니 보좌관 유세 떨러왔어? 분위기 다 망치고 지랄이야. 맞은편에 앉은 협력사 임원이 킬킬거렸다.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서유는 고개를 돌려 그 웃음의 주인을 똑똑히 응시했다. 40대 중반의 번들거리는 얼굴. 그녀는 그 얼굴을 뇌리에 깊이 박제했다. 서유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들에게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이 진흙탕 싸움에서 말로 승리하는 건 불가능했다. 지금 필요한 건 이 상황을 지켜보는 눈들이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무거운 정적이 흐르자 박동석이 눈치를 보며 끼어들었다. 대령님, 여기서 기분 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2차 가시죠. 박태수가 그제야 관심을 돌렸다. 어디 봐둔 데라도 있어? 네, 아주 조용하고 물 좋은 곳입니다. 박태수는 그제야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김수진을 내려다보았다. 야, 서 보좌관, 너도 따라와. 여군이 전장에서는 몰라도 이런 술자리에서는 쓸모가 있어야지, 안 그래? 명백한 성차별적 발언이었다. 하지만 김수진은 끝까지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승합차 안은 완벽하게 고립된 밀실이었고 그만큼 위험 부담도 컸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폐쇄성 덕분에 놈들의 추악한 실체를 더 확실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널려있던 기밀 서류들을 누군가 황급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김수진의 예리한 시선에 금박이 둘러진 두툼한 봉투가 포착되었습니다. 박동석이 주위를 살피더니 재빨리 재킷 안주머니에 찔러 넣더군요. 봉투 겉면에 붉은 인주 자국이 조명을 받아 섬뜩하게 번들거렸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날카로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룸 안에 탁하고 끈적거리던 공기와는 차원이 다른 냉기였죠. 서유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찬 공기를 밀어넣으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명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이동 준비 완료. 간결한 문장이었지만 작전 신호로는 충분했죠. 건물 밖으로 나가니 짙은 썬팅이 된 검은색 승합차가 엔진을 켠 채 대기 중이었습니다. 박동석이 뒷문을 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타시죠. 박태수가 거드름을 피우며 먼저 탔고 다른 일행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김수진은 모든 인원이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가장 마지막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문이 닫히자 박태수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야, 서 보좌관, 거기 말고 내 옆으로 와. 하지만 김수진은 못 들은 척 가장 안쪽 구석 자리에 자리를 잡았죠. 사람 성에 무시하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박태수가 혀를 찾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수진은 차창에 머리를 기대고 밖을 응시했습니다. 네온사인이 유리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빠르게 흘러갔죠. 턱끝을 스치던 끈적한 손길의 감각이 여전히 불쾌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꾹 눌러 참았습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남은 건 철저한 기록뿐이었으니까요. 2차 장소로 출발하기 전 잠시 정산과 정비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335호 앞 복도는 밖으로 나온 사람들로 북적였죠. 몇몇은 담배를 태우러 비상구로 향했고 나머지는 화장실을 다녀오며 잡담을 나눴습니다. 서유는 벽에 기대 휴대폰을 보는 척하며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때 박태수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겼지만 눈동자만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취기를 가장에 접근하려는 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어이서 보자관. 박태수가 김수진의 측면으로 바짝 붙어 섰습니다. 좁은 복도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죠. 결국 그녀는 차가운 벽과 정상철 사이에 갇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는 왜 그렇게 뻣뻣하게 굴었어?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 말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저희는 끈적하고 불순했습니다. 김수진이 불쾌함을 감추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박태수의 손이 뱀처럼 빠르게 튀어나왔습니다. 어딜 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박태수의 거친 손이 김수진의 팔뚝을 낚아챘습니다. 아주 강한 악력은 아니었지만 쉽게 뿌리칠 수 없도록 교묘하게 힘을 준 상태였죠. 김수진의 온몸에 순간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하며 근육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김 대령님, 이거 놓으시죠. 왜? 선배가 후배 챙겨주겠다는데. 박태수가 킬킬거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명백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줄을 잘 서야 군 생활이 핀다는 거 아직도 모르나? 김수진은 대꾸하는 대신 자신의 팔을 잡은 박태수의 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적정거리 유지해 주십시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지만 박철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박철민은 오히려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거리? 우리가 무슨 남남인가? 야,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박태수의 고함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누구 하나 다가와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죠. 그제야 박태수의 손이 팔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일렀죠. 그 손이 스르르 올라와 김수진의 뺨을 향했습니다. 감히 선배를. 박정훈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김수진의 볼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물건의 상태를 점검하듯 모욕적인 손길이었죠. 너 내가 우습냐? 김수진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천 번 반복했던 특수훈련의 감각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당장이라도 상대의 손목을 낚아채 꺾고 관절을 부러뜨려 제압하고 싶은 충동이 손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유는 짧은 숨을 삼키며 본능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지금 터뜨리면 모든 게 물거품이 돼. 이성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간신히 눌렀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쥐는 대신 박태수의 눈을 똑바로 직시했습니다. 손 치우시죠. 낮게 깔린 목소리엔 단순한 거부를 넘어선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기세에 눌린 듯 박태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는 잠시 김수진의 눈을 노려보다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와, 눈빛 봐라. 사람 치겠다. 이게 다 선배로서 가르침을 주는 건데 태도가 그게 뭐야? 박태수가 손을 거뒀지만 표정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는 악질적인 장난꾸러기 같은 얼굴이었죠. 복도의 구경꾼들은 황급히 시선을 거뒀습니다. 휴대폰을 보는 척, 담배를 찾는 척하며 비겁한 침묵을 지켰죠. 멀리서 정진우가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그 역시 못 본 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차가운 복도 위, 그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정적은 박태수의 난동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김수진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억지로 잡혔던 손목이 욱신거렸다. 수치심이 혈관을 타고 뜨겁게 역류했다.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다. 서유는 스마트워치의 녹음 기능을 확인했다. 시간과 좌표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찢어진 소매 끝을 내려다보았다. 아까의 몸싸움 과정에서 생긴 흔적이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수선하지 않고 그대로 둘 생각이었다. 박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이서 보자관. 2차 가서는 인상 좀 펴라. 계속 똥 씹은 표정이면 판 깨지잖아. 김수진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때 박동석이 다가와 보고했다. 김 대령님, 차량 대기 중입니다. 이동하시죠? 박태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김수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빈정거렸다. 야, 너도 타. 딴 생각 말고 따라와. 김수진은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일행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섰다. 새벽 공기가 날카로웠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다. 아까 박태수에게 잡혔던 손목이 여전히 화끈거렸다. 불쾌감과 분노가 뒤섞여 위액이 올라오는 듯했다. 하지만 김수진은 꾹 참아냈다. 주차장 기둥 뒤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명호였다. 그는 멀리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섣불리 다가오지 않았다. 김수진의 판단을 믿고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서유는 그에게 손가락으로 짧은 신호를 보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정명호가 알았다는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췄다. 검은색 대형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서유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실었다. 밀폐된 차 안에서 박태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야, 분위기 잡지 말고 좀 웃어라. 왜 맨날 표정이 그따위야? 김수진은 차창 밖을 응시했다. 도심의 네온사인이 빠르게 뒤로 밀려났다. 충분했다. 체증은 끝났고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남은 건 터뜨릴 타이밍뿐이었다. 이동하는 내내 박태수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아까 그거 진짜 매너 없는 거 알지? 사람이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박태수가 김수진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쏘아붙였다. 술에 취해 발음은 뭉개졌지만 상대를 비꼬는 말투는 여전했다. 분위기 초치지 말고 좀 맞춰주라고. 김수진은 묵묵부답이었다. 그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에 시선을 고정할 뿐이었다. 2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회원제 클럽이었다. 평범한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화려함의 극치였다. 대리석 바닥에 금빛 조명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복도 양쪽으로 밀실들이 줄지어 있었다. 박동석이 앞장서서 가장 은밀한 방으로 안내했다. 문을 열자 널찍한 공간이 드러났다. 벽면은 두꺼운 흡음재로 마감되어 있었다. 밖에서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서유는 문이 잠기는 소리를 들었다. 철컥. 그 금소금이 유난히 날카롭게 귓가에 박혔다. 박태수가 상석에 앉자마자 술병을 집어들었다. 박동석이 기민하게 잔을 채웠고 다른 이들도 착석했다. 김수진은 가장 구석진 자리를 택했다. 박태수가 박동석에게 고개를 돌렸다. 야, 강 사장. 저번에 얘기한 거는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김 대령님. 내일쯤이면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 잘 마무리하면 내가 그쪽 줄은 확실히 대줄게. 박동석이 허리를 굽혔다. 감사합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김수진의 귀에 그 단어가 꽂혔다. 줄. 아까 1차 회식 자리에서도 언급됐던 핵심 키워드였다. 박태수가 갑자기 옆자리 협력사 임원에게 물었다. 어이, 저번에 보낸 소포 말이야. 반응 괜찮았어?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다음 건도 똑같이 세팅하겠습니다. 소포. 또 그 은어였다. 서유는 표정 변화 없이 그 단어의 진짜 의미를 추론해 나갔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김수진의 시선이 테이블 건너편의 한 장교에게 머물렀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령이었다. 그는 1차부터 계속 합석해 있었지만
무건수행이라도 하듯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박태수가 김수진에게 폭언을 퍼붓고 위협을 가할 때도 그는 그저 술잔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시선은 테이블보의 무늬에 고정된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지금도 상황은 같았다. 박정훈이 떠들어대는 동안 그는 기계적으로 술만 들이켰다. 가끔 입꼬리를 올려 호응하는 척했지만 그 표정은 가면처럼 건조했다. 서유는 그 얼굴을 뚫어지게 관찰했다. 역겨움을 참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철저히 방관자가 되어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는 방식이었다. 저 사람도 알고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하지만 침묵했다. 말할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익을 위해 눈 감은 건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다. 침묵은 곧 동조였다. 김수진은 그 중령의 얼굴을 뇌리에 깊이 박아 넣었다. 언젠가는 써먹을 때가 있을 법한 얼굴들이었다. 박태수가 연신 술잔을 비워내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야, 니들 다 내 라인인 거 알지? 내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어. 박동석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빈 잔을 채웠다. 그러나 입가에 걸린 미소는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다. 긴장했는지 술병을 쥔 손등의 핏줄이 터질 듯 도드라져 보였다. 서유는 그 미세한 징후를 놓치지 않았다. 강동수 역시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그는 억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고개를 조아리고 비위를 맞추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썼다. 그것이 이 숨막히는 술자리의 생존 방식이었다. 역겨워도 웃고 부당해도 따르고 범죄인 걸 알면서도 침묵해야 하는 것. 그때 룸의 문이 열리고 최 알바가 들어왔다. 추가로 주문한 안주와 술병을 들고 있었다. 박태수가 턱짓으로 테이블을 가리켰다. 어이, 여기 지저분한 것 좀 싹 치워. 최 알바가 긴장한 기색으로 다가왔다. 급하게 빈 병을 치우려던 찰나 그녀의 팔꿈치가 잔을 건드려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이 룸 안의 공기를 갈랐다. 시끌벅적하던 소음이 순식간에 증발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깨진 파편이 흩어지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울렸다. 박태수의 눈매가 사납게 일그러졌다. 야, 분위기 잡치게 뭐하는 짓이야? 최 알바는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허겁지겁 파편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손이 심하게 요동쳤다. 누구 하나 거드는 사람이 없었다. 엉덩이를 떼는 시제조차 하지 않았다. 좌중은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딴청을 피우거나 애꿎은 담배갑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김수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가슴이 옥죄어 왔다. 당장이라도 일으켜 세우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행동했다간 공들인 잠입 수사가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최 알바가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숨막히는 공기였다. 서유는 테이블 밑으로 휴대폰을 꺼내 정명호에게 은밀히 문자를 타전했다. 타깃 음성 녹취 완료. 상황 주시 중. 전송 확인을 마친 후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감췄다. 박태수가 개슴츠레한 눈으로 다시 잔을 높이 들었다. 어이, 니들은 나만 믿으면 돼. 내 말 한마디면 대한민국에서 안 풀리는 일이 없어. 아까 했던 허세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반복되었다. 김수진은 더 이상 그 헛소리에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냉철한 시선으로 좌중을 훑었다. 입을 굽게 다문 중령 비굴하게 웃고 있지만 다리를 떨고 있는 강동수. 애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영관급 장교들과 하청업체 임원들. 이곳에 있는 전원이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나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그 비겁한 침묵이 정상철 같은 괴물을 키워냈고 이 부패한 카르텔을 지탱하고 있었다. 김수진은 물컵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조직의 구조적 문제였다. 밀폐된 룸 안의 탁한 공기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박태수가 조명 조절기를 잡더니 조도를 한층 더 낮췄다. 붉은색 무드등이 음습하게 깔리며 사람들의 표정을 그늘 속으로 숨겨버렸다.
그는 소주병을 밀어내고 고가의 위스키 병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야, 싼 티 나는 소주는 치우고 진짜 술 가져와. 입맛 버리겠다. 박동석이 기민하게 움직여 위스키 뚜껑을 땄다. 얼음이 담긴 온도락 잔 위로 호박색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채웠다. 사람들은 홀린 듯 잔을 내밀었고 방 안은 취기로 더욱 끈적해졌다. 김수진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그들의 향락을 관찰했다. 시간이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지하 벙커에 갇힌 기분이었다. 완벽한 방음벽은 내부의 비명을 삼켜버릴 것이고 이곳에서 살인이 벌어진다 해도 바깥 세상은 평화로울 것이라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때 박태수의 시선이 김수진에게 꽂혔다. 그는 잔을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다. 어이 서 보좌관. 분위기 좀 띄우게 건배사 한번 멋지게 해봐. 김수진은 잔을 테이블에 고정한 채 차갑게 대꾸했다.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박태수의 미간이 확 구겨졌다. 사양? 야,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윗사람이 까라며 까는 거지. 당장 실시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좌중이 조용해졌다. 날선 시선들이 김수진의 얼굴로 집중되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는 헛기침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다. 김수진은 잠시 호흡을 고른 뒤 술잔 대신 물컵을 들어 올렸다. 무탈하시길 빕니다. 그녀가 내뱉은 말은 뼈 있는 한마디였다. 박태수가 김이 샌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다. 참나. 공부만 한 샌님이라 그런가 센스가 꽝이구만. 주위에서 눈치를 보며 억지 웃음을 터뜨렸다. 김수진은 그들의 조소를 무시한 채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연거푸 술을 들이켜던 박태수가 진동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짧은 통화였다. 수화기 너머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지시는 단호하고 섬뜩했다. 그래. 내일 바로 작업 들어가. 뒤탈 없게 해. 통화는 순식간에 끝났다. 박태수는 휴대폰을 안주머니에 찔러 넣으며 박동석에게 툭 던지듯 말했다. 야, 그거는 내일 중으로 정리될 거니까 확실히 챙겨. 명심하겠습니다. 김 대령님. 박동석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서유는 찰나의 대화를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겼다. 그건의 정체는 불분명했지만 범행 일시와 연관된 결정적 단서임이 분명했다. 그는 통화 시각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체크했다. 갑자기 박태수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는 테이블을 크게 우회하여 김수진이 있는 구석으로 성큼성큼 다가왔다. 취기의 몸은 비틀거렸지만 그녀를 쏘아보는 눈동자만큼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어이,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뻣뻣해?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서 술 좀 따르지? 박태수의 손이 어깨로 다가오자 김수진은 몸을 굳히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박태수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편한 게 문제야? 선배가 부르면 튀어와야지. 그는 김수진의 어깨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김수진이 재빠르게 반걸음 물러나며 응수했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체 접촉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어조는 차가웠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닌 명백한 최후 통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박태수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고? 지금 신입 주제에 하늘 같은 선배한테 경고라고 했냐?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좌중의 분위기가 살얼음판처럼 변했어요. 박동석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김 대령님 취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바람이라도. 하지만 박태수는 거칠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끄러워. 넌 빠져. 내 교육 시간이야. 그는 다시 김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눈빛에 도끼가 서려 있었죠. 너 백 믿고 이러냐? 본청? 본청 애들은 위아래도 없어? 김수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저 박태수의 눈을 똑바로 응시할 뿐이었죠. 바로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묵직하고 절도 있는 파열음. 그것은 분명한 전투화 소리였습니다. 김수진은 직감했습니다. 정명호가 작전을 개시한 것입니다.
아직 진입 단계는 아니지만 포위망이 좁혀졌다는 신호였습니다. 박태수는 밖의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술에 절어 자신의 목소리에만 도취되어 있었으니까요. 눈 안 깔아? 어디서 눈을 부라려? 김수진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싸움은 시간 낭비였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코트 단추에 닿았습니다. 만지작거릴 뿐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습니다. 룸 안을 채우던 노래방 반주가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정지 버튼을 누른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함 사이로 복도의 소음이 파고들었습니다. 쿵쿵쿵. 육중한 군화 발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다가왔습니다. 이제 김수진 외의 다른 참석자들도 이상한 낌새를 챘습니다. 박동석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박태수도 그제야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뭐야? 밖에서 누가 행군이라도 해? 좌중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불었습니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금속성이 들렸습니다. 김수진은 망설임 없이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쳤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박태수와 눈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단순한 객기가 아닌 압도적인 힘을 등에 업은 자의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박태수는 순간 얼어붙는가 싶더니 이내 광소를 터뜨렸습니다. 사과?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나보고 사과를 하라고? 고막이 찢어질 듯한 고성이었습니다. 술에 쩐 박태수는 김수진을 경멸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감히 선배한테 고개를 빳빳이 들어?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김수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태수를 더 자극했습니다.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박태수의 얼굴이 검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입가가 떨렸습니다. 참을 수 없다는 듯 그가 위협적으로 다가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김수진의 뺨을 내려칠 기세였습니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폭력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김수진은 간발의 차로 피하며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군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이 룸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태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불안감을 억누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군법? 웃기고 있네. 네가 헌병이라도 돼? 감히 누굴 협박해. 비아냥거렸지만 그의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굉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순식간에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수십 개의 군화가 오차없이 바닥을 찍어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앉아있던 박동석이 가장 먼저 사색이 되었습니다.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 테이블 위로 술이 쏟아졌지만 그는 신경조차 쓰지 못했습니다. 구석에서 침묵을 지키던 중령이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내내 방관자처럼 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동석한 임원들도 공포에 질려 서로 눈치만 살폈습니다. 넥타이를 푸는 손이 떨렸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손길은 다급했습니다. 쿵쿵쿵. 발소리는 이제 문 바로 앞까지 당도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일개 분대 병력은 되어 보였습니다. 음악 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정적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 것은 기계음이었습니다. 치직, 알파팀 진입 준비. 방음벽을 뚫고 들어온 무전기 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진입 3초 전.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짧은 통신음 하나가 룸 안에 팽팽하던 공기를 순식간에 짓눌러버렸습니다. 박태수가 거칠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뭐야?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누가 있는 거냐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입을 열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진우는 타들어가는 입술을 혀로 축였고 좌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박태수만이 애써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분위기가 왜 이래? 다들 겁먹은 거야? 별거 아닐 텐데 말이야. 하지만 호기로운 척하는 그의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술잔을 쥔 손끝이 덜덜 떨리며 그가 두르고 있던 오만함의 가면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뚜벅. 규칙적인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고 찰나의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룸 안의 모든 시선이 문으로 쏠렸고 적막감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철컥.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고요한 정적을 찢어 발겼습니다. 사람들의 호흡이 멈춘 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정명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냉철한 표정으로 룸 내부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 뒤로는 헌병 완장을 찬 무장 군인 2명이 위압적인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난입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통제와 제압을 위한 전술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에 박태수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헌병? 헌병대가 왜 여길 들어와? 목소리는 공포로 완전히 갈라져 삑사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흔들리는 눈동자와 이마에 맺힌 식은땀만이 그의 공포를 대변했습니다. 정명호는 박태수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습니다. 대신 김수진에게로 곧장 걸어가 품에 안고 있던 기밀 서류 가방을 공손하게 건넸습니다. 절차 승인 문서와 신분 확인 파일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김수진이 묵직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호가 짧고 절도 있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수진은 서류 내용을 빠르게 확인한 뒤 툭 하고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천천히 코트 단추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단추가 풀리는 소리와 옷감이 스치는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번째 단추가 풀리자 박태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상황이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의 손이 마지막 세 번째 단추를 풀었습니다. 코트 안쪽에서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진이 코트를 벗어젖혔습니다.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룸 안에 선명하게 울렸고 코트가 그녀의 어깨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아래로 각 잡힌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룸의 조명을 받아 서늘하게 번쩍였습니다. 그것은 투스타 육군 소장의 계급장이었습니다. 룸 안의 공기는 이제 공포를 넘어 경외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태수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그의 눈동자는 미친 듯이 계급장과 김수진의 얼굴을 오가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명호가 김수진을 향해 절도 있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단장님. 그 짧고 굵은 호칭이 룸 안의 사람들을 관통했습니다.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정진우는 엉거주춤하게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거만하게 굴던 중령은 고개를 푹 숙여 시선을 피했습니다. 협력사 임원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국방부 전력혁신기획단 단장 한수진입니다. 낮지만 묵직한 군인의 목소리가 룸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서 보좌관이라 불리며 조롱당하던 여자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서 있는 존재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인 박태수의 다리가 맥없이 풀렸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그는 테이블 모서리에 엉덩이를 떼섰고 그 반동으로 값비싼 양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지만
누구 하나 그 소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돼. 박태수가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김수진은 그런 그를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박태수는 허둥지둥 자세를 고쳐 잡으며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허리를 펴고 두 손을 모으려 했지만 공포와 취기로 인해 몸이 제멋대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비틀거리는 꼴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수진의 눈빛이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당신의 면죄부가 될 순 없습니다. 그 차가운 일갈이 박태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태수는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김수진이 그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 자신의 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조금 전 박태수의 더러운 손이 스쳤던 자리였습니다. 이건 계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폭력입니다. 낮게 깔린 그녀의 목소리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더욱 냉혹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박태수는 살려달라는 듯 애처롭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정말 장난이었다고요. 알았으면 제가 감히 그랬겠습니까? 변명을 늘어놓는 박태수의 말을 김수진이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그 저열한 말입니다. 관행이라서 그랬다는 겁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한 겁니까? 박태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변명거리를 떠올리려 애썼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비리가 명백한 증거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정명호가 박중사에게 짧게 손짓했습니다. 박중사와 대원들이 박태수의 양옆을 포위했습니다. 박태수 대령, 긴급 체포합니다. 정명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즉시 압송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박철민은 억울하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칠 수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호송원들에게 붙들린 그의 꼴은 방금 전까지 호통치던 위세등등한 지휘관의 모습이 아니었죠.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서유는 박태수가 끌려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 자리에 남은 공범들을 향해 서늘한 눈길을 돌렸죠. 가장 먼저 박동석의 불안한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는 것 같았죠. 아까 박태수의 비위를 맞추던 정 실장은 이미 화장실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입을 굳게 다문 중령은 테이블 아래로 누군가에게 급히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었죠. 강 전무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찾으려다 이곳이 금연구역임을 깨닫고 멈칫했습니다. 모두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공포심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수진이 정적을 깼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경고에 좌중이 얼어붙었습니다. 알고도 방조한 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박동석이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가 명백할 거라는 생각에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김수진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설득은 시간 낭비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만을 생각하며 눈치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정명호가 박중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원 휴대폰 압수하고 임의 동행 요구해.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수사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순순히 휴대폰을 제출하며 신분증을 꺼내 놓았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서유는 그 비굴한 모습을 묵묵히 기록했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수가 박중사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출구로 끌려갔습니다.
복도로 나가기 전 그가 고개를 돌려 김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체념보다는 복수심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두고 보자는 듯했죠. 김수진은 그 섬뜩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박태수가 사라진 공간에는 긴장감만이 맴돌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죠. 서유는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따위는 감상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겨우 꼬리를 잡았을 뿐입니다. 몸통을 찾아내지 못하면 도마뱀처럼 꼬리만 자르고 도망갈 테니까요. 서유는 겉옷을 챙겨 입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일주일 후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었습니다. 단순 징계 건으로 시작된 일이 거대 방산 비리 게이트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냄새를 맡고 취재를 시작했죠.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 정명호가 화이트보드에 관계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박동수의 차명 계좌 내역과 암호화된 메신저 로그가 분석되고 있었죠.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개인이 혼자서 감당할 스케일이 아니에요. 정명호가 김수진에게 태블릿 PC를 넘겨주며 강조했습니다. 그는 흥분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수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붉은 글씨로 적힌 압수수색 영장 신청 필요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죠. 디지털 포렌식 결과는 어때요? 박태수 대령의 대포폰을 털었습니다. 특정 군납업체와 수시로 연락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상대방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정명호가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박동석, 전역 후 군수 중개업체를 차린 예비역 중령입니다. 김수진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에서 가장 불안해하던 남자, 박태수의 비위를 맞추느라 급급했던 박동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금 흐름도 수상합니다. 박정훈 명의의 법인 카드가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업소의 실소유주가 강동수와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정명호가 차트를 가리켰습니다. 입찰 비리 정황도 확실합니다. 지난 2년간 강동수의 업체가 독점하다시피 계약을 따냈습니다. 경쟁 입찰이었지만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죠. 최종 결재권자가 박태수였겠군요. 김수진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명호가 긍정했습니다. 네, 교묘하게도 직접 사인을 하진 않았지만 기술평가 점수를 조작하도록 실무자들을 압박한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김수진은 증거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수많은 날짜와 금액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하나의 거대한 부패 사슬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슬을 끊어낼 차례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모든 퍼즐 조각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결국 그 선물이라는 게 뇌물 리스트를 말하는 거였어. 김수진이 차갑게 식은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오고 갔던 은밀한 눈짓과 선물이라는 단어. 그때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정명호가 보고서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박태수 대령은 끝까지 발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무적 조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입금 내역과 통화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정명호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박동석 대표 측에 대한 압박도 시작됐습니다. 이미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동결이 완료되었고 본사 서버를 포렌식하는 중이니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져 나올 겁니다. 김수진은 작전 상황판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밖에는 며칠째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꼬리 자르기로 끝낼 일이 아니야. 김수진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수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건 조직적으로 부패한 시스템이에요. 그를 비호한 세력. 알면서도 눈 감은 방관자들까지 뿌리 뽑아야 조직이 삽니다. 정명호가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 단장님. 정명호는 펜을 내려놓으며 잠시 주저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은 모습에 김수진이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할 말 있어요?
정명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초임 장교 시절 최대령의 비리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침묵을 택했죠. 제 커리어가 망가질까 두려웠거든요. 정명호의 고백에 김수진은 묵묵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비겁함의 대가로 동료가 다쳤고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정명호가 김수진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요. 김수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명호가 가진 상처가 오히려 이번 수사를 끝까지 밀고 갈 원동력이 될 것임이 느껴졌습니다. 든든하네요. 같이 끝을 봅시다. 김수진의 격려에 정명호는 다시 굳건한 표정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박태수는 궁지에 몰리자 말을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엔 윗선의 지시였다며 동료들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동석의 개인 금고에서 발견된 이중 장부는 결정타였습니다. 그 안에는 로비 자금의 흐름과 접대를 받은 군 관계자들의 실명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 한 사람의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부에는 상상 이상의 거물들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언론은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습니다. 회식 폭행 사건, 방산 비리의 뇌관을 건드리다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했고 여론은 군의 도덕적 해이에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은 기사를 읽으며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의 치욕스러운 기억은 잊히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분노로 표출하는 대신 냉철한 증거 수집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법과 원칙을 무기 삼아 버텨온 인내가 드디어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정명호가 급히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김 단장님, 박 변호사 측에서 은밀히 만남을 제안해 왔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덮어주면 보상은 섭섭지 않게 하겠답니다. 김수진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협상은 없다고 전하세요. 법대로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정명호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진은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 자료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힘든 싸움이 되겠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환부를 도려내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괴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수진은 결제 서류에 힘주어 서명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간다. 국방부 브리핑룸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실내를 대낮처럼 밝혔고 쉴 새 없이 울리는 셔터 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숨죽여 기다리는 가운데 김수진이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정복 어깨에 달린 별 2개가 조명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피로가 역력했지만 김수진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며 호흡을 가다듬은 뒤 단호한 태도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박중사 팀이 주도한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수진의 목소리는 감정이 섞이지 않아 더욱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본 사건은 정상철 대령의 품위 유지 위반 혐의로 촉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조직적인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빗소리처럼 쏟아졌습니다. 조사 결과 박태수 대령은 지난 2년간 방산업체에 유리한 평가를 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정진우는 예비역 중령 출신으로 군 내부 인맥을 악용하여 수년간 불법적인 수의 계약을 따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수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장례를 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정훈 대령은 즉시 보직 해임되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진우 대표는 향후 모든 군납 사업 입찰 자격이 영구 박탈되었으며 현재 민간 검찰과 공조하여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사이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김 단장님, 소문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시비에서 비롯되었다던데 사실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 주십시오.
김수진은 질문한 기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시 저는 사복 차림이었고 박태수 대령은 저를 부하 직원으로 오인하여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함께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사건이 이번 대규모 감사의 방아쇠가 된 건 맞습니다. 장내가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발치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일은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김수진이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습니다. 감사 결과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하고도 방관했던 인원들이 다수 식별되었습니다. 해당 인원 전원에게 엄중한 징계와 필수 인권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불의 앞에서의 침묵 또한 공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발언은 브리핑룸의 공기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서유는 발언대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마지막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인권은 계급장보다 우선합니다. 상급자라는 위치가 부하 직원의 인격을 모독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군내 악습 철폐와 고강도 감찰, 그리고 인성 함양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김수진은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칩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추가 질문들을 뒤로 한 채 김수진은 입을 굳게 다물고 단상을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견장을 신속히 빠져나갔습니다. 긴 복도 끝에는 정명호가 서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단장님. 김수진은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정 대령도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수고했네. 두 사람은 발을 맞추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의 붉은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처럼 유난히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끼니는 챙기셨습니까? 정명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직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집을 봐뒀는데 같이 이동하시겠습니까? 김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승낙의 뜻을 비쳤습니다. 그래, 가자. 식당은 부대 후문 근처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허름하지만 아늑한 고깃집이었습니다. 붐비지 않아 대화하기 좋은 곳이었죠. 김수진과 정명호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안쪽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문한 생고기가 달궈진 불판 위에 올려졌습니다.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와 타닥거리는 소리가 공간을 메웠습니다. 김수진이 집게를 들어 고기를 자르려 하자 정명호가 그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김수진이 씁쓸하게 긍정했습니다. 그랬지, 그때도 내가 집게를 들고 있었는데 결국 다 먹지도 못하고 사달이 났지만. 정명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책임지고 완벽하게 굽겠습니다. 편하게 드십시오. 김수진의 얼굴에도 모처럼 편안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잘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자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육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삼겹살이었지만 그 어떤 만찬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고맙네, 정대령. 자네가 옆에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김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정명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덕분에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오래된 체증이 내려간 기분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고 불판 위의 고기는 줄어들어 갔습니다. 어느덧 창밖은 어둑어둑해지고 붉은 노을이 식당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려던 찰나 김수진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메시지 도착 알림이었습니다. 액정을 확인한 그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익명의 내부 고발 메일이었습니다. 발신자 정보는 없었습니다. 단장님, 묻혀진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짧지만 묵직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명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각한 내용입니까?
김수진은 휴대폰을 코트 깊숙이 찔러 넣으며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아무래도 2라운드를 준비해야 할 것 같군. 김수진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코트 깃을 단단히 여몄습니다. 밖은 이미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주하며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다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들은 내가 단장이라는 계급장이 없었기에 함부로 짓밟으려 했다. 하지만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경종은 울렸습니다. 제복의 무게는 권위가 아니라 책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수진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를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정의를 위한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위가 높다고 해서 타인의 존엄성까지 짓밟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도 이런 부조리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억울하지만 참아야 했던 기억, 보복이 두려워 삼켜야 했던 말들이 스쳐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는 계급보다 위에 있다는 오늘의 메시지를 꼭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용기 있는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나 겪으신 일화가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은 더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